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오랜만에 또 현대차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로보로보도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SK이터닉스는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고요. LS에코에너지가 또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주고 있죠. 14%대 시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현대차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서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확장에 속도를 낸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를 축으로 수소 공급과 충전소 구축, 유지 보수 서비스를 아우르는 이 수소 상용차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또 주가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고점을 확대해주면서 9%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내기도 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 공급사인데요. 듀얼 TC 본드를 또 유일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하죠. 오늘 장에서는 5%대 상승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LS에코에너지는 최근 들어서 강한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좀 새롭게 써내고 있는데요. AI 산업용 데이터 센터 확장 등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4%대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K이터닉스는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배터리 가격 하락 그리고 관련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서 ESS 설치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죠.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로보 짚어볼 텐데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죠. AMD와의 업무 협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16%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저는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일단은 현대차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모처럼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신고가 거의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좀 찾기가 좀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호재 이런 거는 이미 좀 많이 얘기가 나와서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소차 관련 이슈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수소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분쟁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툼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제 관세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철강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전기차 쪽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 100%를 매기겠다. 아직은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또 전기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팔리진 않아요. 뭐 우리가 전기차 밖에서 많이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충전소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차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많이 팔리진 않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에서 이제 신차 가격을 올리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좀 판매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취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전기차 판매에 대한 좀 공격적인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중국에 대한 관세 미국 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엮인 거죠.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봤었을 때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거의 9천억 가까이 좀 들어와 줬고 뭐 지금 뭐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에 이런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밑에 있었던 구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래 대금하고 여기서 올려야 되는 거래 대금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20만 원에서 뭐 2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30만 원 뚫고 더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것만 좀 지켜봐 주신다면은 30만 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원체 지금 시장이 반도체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으로 자금이 몰릴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일단 올라갈 때마다 시세 차익을 좀 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좀 모멘텀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30만 원 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로보로보가 네. 궁금합니다. 네. 좀 로보- 강력한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뭐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온 적이 있고 뭐 예전에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삼성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 이런 뭐 지분 인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뭐 애완용 로봇 뭐 보핏인가요? 뭐 그거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 지금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한 로봇 주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들 이제 코딩을 가르치는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로봇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태블릿 PC에 보면은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는 로봇이나 장난감처럼 이렇게 작은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주에 거의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게 AMD에서 나오는 프로그램하고 좀 관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학교 타겟을 잡는 뭐 교육용 프로그램 공급 개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뭐 이 로봇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 로보로보의 매출을 봤었을 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좀 이슈가 좀 AMD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면에서 직전 저항대가 6,500원에서 7,000원 구간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를 일단 넘지는 못하고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LG에서도 지금 구글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새로운 로봇이 좀 그러니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제품을 좀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 이슈들은 계속 하반기에 들어서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로보로보만의 이런 이슈만으로는 전반적인 로봇주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삼성에서라든지 LG에서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로봇 제품들이 이제 하나둘씩 공개가 될 때 그럴 때 한번 좀 이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직전 저항대 구간 말씀드린 대로 한 7,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보로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해서 이번 모멘텀으로 상승을 한 게 좀 큰 폭의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직전 고점 저항대 라인을 대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보자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은요. LS 에코에너지가 3거래 연속 좀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뒤늦게 상승했었던 뭐 전력 케이블, 뭐 이런 통신 케이블, 뭐 지금 전선주라든지 뭐 구리 관련주 쪽, 뭐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들이 좀 많이 생김에 따라서 뭐 전력 공급에 따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죠. 이미 뭐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도 많고, 물론 LS 에코에너지도 오늘 뭐 2배 이상 저점 대비해서 한 2만 원대에서 4만 4천 원까지 2배 이상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계속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뭐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난 테마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내가 달려들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뭐 예전부터 뭐 3만 원대라든지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이제 자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상승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조금 더 차익 실현을 좀 더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뭐 4만 원대 자리를 뚫어주는 데서 들어갔다,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조금만 밀려도 바로 평단가 이하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리시더라도 차라리 좀 조정을 받고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노리시는 게 좋지,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더 들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오늘도 이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구리 관련주 쪽들이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당분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롭게 자금이 좀 들어오는 구간들, 새롭게 나오는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었던 뭐 전륜 테마주라든지 구리 테마주들은 잠시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건 한미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한미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반도체 업종을 다 뭐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HBM 쪽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수율 80%까지 나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HBM 쪽으로는 이제 우리를 따라올 차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수율 같은 걸 발표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발표했다라는 건데,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HBM 쪽으로 이제 후발주자인 걸 이미 인정을 해서 이제 수뇌부를 좀 교체하는 상황도 좀 나왔죠. 그런 면에서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1등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그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도 이제 뭐 후공정 쪽에서는 대장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 저는 뭐 나쁘게 나와도 물론 시장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한미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일단 계속 고점 자리를 뚫고 있고 상승세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물린다면은 이런 대장주 쪽에서 물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미 반도체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종목이 벌써 10배가를 넘었죠. 예전에 이제 상승했었을 때, 작년부터 상승했었을 때부터 10배가를 넘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도 15만 원대 구간에서 전혀 조정이 없이, 뭐 물론 14만 원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이게 눌림 없이 이렇게 끝까지 잘 버틴다는 거는 이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런 15만 원대 자리를 뚫어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와서 흐름이 좀 좋다면은, 이런 자리를 갭으로 뚫어준다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여기서 내가 큰 수익을 내겠다 하고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무리다, 이렇게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 물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상당히 좀 빠졌을 때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10만 원대부터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밀리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중도 굉장히 좀 작게 가져가셔야 되고 나는 놓쳐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제2의 한빛마도체나 뭐 제2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미반도체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가격적인 조정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SK 이터닉스가 남아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과 테마였습니다. SOFC라고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도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력이 굉장히 전력 공급이 중요한데 지금에 있는 이런 화력 발전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 에너지 쪽으로 원전 쪽을 좀 많이 또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좀 된다는 점에서 좀 안 좋은 점이 부각이 많이 돼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좀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건 좀 SOFC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암모니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을 가지고 전력을 좀 만드는 이런 기능을 좀 가진 기술인데 저도 뭐 좀 생소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기술이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럼 왜 여태까지 안 썼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들고요. 이게 좀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보완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수소 에너지로 유명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 17%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관계사로 SK 이터닉스가 좀 관계사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수소 쪽하고 이런 SOFC 관련주 쪽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전력 관련해서는 전선 쪽이라든지 뭐 변압기 쪽이 많이 상승을 했다면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자금도 그렇고 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여러 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전선주 쪽이라든지 구리 쪽을 못 잡으셔서 나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나오는 이 SOFC 관련주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수소 관련주 쪽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들도 있고 오늘 미코 같은 종목들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잘 공부해 보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안이 뭐 수익률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